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소득세 실무에서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 시간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인 소득세 특징을 비롯해서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기간 그리고 소득세 납세지까지 살펴볼 텐데 분명히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과 소득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달라라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 소득세라는 걸 누가 납부를 하냐라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는 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실제 주소를 두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결론은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굳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 이유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6개월이라는 애매한 모호한 표정을 쓰기도 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을 온전한 183일로 수정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거주자는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그리고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거주자에 대해서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낸다고 해서 이걸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제한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제한 납세 의무와 제한 국내 국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이라는 용어는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 자, 주소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판정 기준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설명이 많아. 네, 다 외우실 필요성은 없고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183일은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라면 판정 기준이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 참고로 봐주면 되지만 굳이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 납세 의무와 무제한 납세 의무만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개인을 살펴봤다면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내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법인이 아닌 경우는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서 결론은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되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가 되겠죠. 기본적인 구분하는 조건이나 과세 방법 설명되어 있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세에 대해서 나는 원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보시고요. 일반적인 전산세무를 비롯한 자격시험에 준비하고 소득세 기본 내용만 학습하겠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참고로만 봐주시고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 다른 내용 없죠? 진짜 간단하게 봤네. 그러고 보니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와 제한 납세 의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 과세기간과 납세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 살펴볼 텐데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1기, 2기 이런 식으로 기간을 구분했다라면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본다라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예외를 적용할 거냐?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을 하게 되면 1월 1일에서 사망일까지만 과세기간,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거고요. 거주자가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는 1월 1일에서 출국일을 기준해서 과세를 합니다. 결론은 소득세 과세기간은요. 원칙적으로 무조건 1월 1일에서 언제까지다? 12월 31일이다. 예외는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사망일까지와 출국일까지로 과세기간을 구분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과세기간은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사망이나 출국이다. 예를 들어 납세지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합니다. 망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소득세 과세기간은 다르겠죠.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누는데 9월 10일 날 폐업했다면 2기니까 7월 1일 장사했을 거고요. 2기 예정기간이죠.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고요. 9월 11일 날 폐업했다 해도 12월 31일까지 과세가 됩니다. 왜? 이상한데? 네.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사업소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업하다 그만두고 폐업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할 거고요. 은행에 예금이자가 있다면 이자 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12월 31일이다. 유일한 예외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시험의 함정으로 많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납세지로 가보죠. 소득세를 어디다 납부하냐라는 건데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이 법률 관계에 대한 이행장소, 다시 하면 세금을 내는 장소적 기준을 말합니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에 상대방에 대한 과세 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어디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냐라는 거죠. 소득세의 기본적인 납세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183일 이상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는 주소지가 됩니다. 주소지가 따로 없을 때는 살고 있는 곳, 거소지가 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세, 사업장 기준, 사업장 판단 원칙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소득세는 인세, 사람 중심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납세지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주자에 대해서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다 라는 내용을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거주지가 울산입니다. 울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주지 울산이고요. 제 사업장이 1사업장은 서울에, 2사업장은 대전에, 3사업장은 대구에. 즉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부가가치세를 어디에서 납부하고 소득세를 어디에서 납부하냐라는 걸 정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1사업장의 장소는 서울이고 2사업장은 대전, 3사업장은 대구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서울에서 납부를 합니다. 2사업장의 부가세는 대전에서, 3사업장의 부가세는 대구에서, 즉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납세시가 달라진다라면 소득세는요, 인세죠. 사업장 필요 없고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1사업장이건 대전에 있는 2사업장이건 대구에 있는 3사업장이건 소득세는 전부 다 거주인 어디에서? 울산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이점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라는 특징을 가진다면 소득세는 거주지라는 특징을 가지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금 추가해보자면 부가가치세는 1사업장, 2사업장, 3사업장 이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죠. 각기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따로 신고하고 따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총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수개의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한다. 한 곳에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총괄 납부는 신청하면 승인이 된다라고 했고 한 곳에서 납부만 몰아서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서 한 사업장에서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정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소득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구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이어서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 그리고 기본적인 납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소득세 다음 시간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본 각 소득에 대한 각 소득 유형별에 대한 특징까지도 기본 정리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납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